지금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거래소 예상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오른 지점 2370선, 2369포인트 그 사이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현재의 흐름대로 그대로 마감이 될 것으로 지금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탄력이 떨어진 상태 강보합권으로 710선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710선에 대한 이탈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흐름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변동성들도 좀 나와가지고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현재 구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또 매도 물량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도 현재 구간 특징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개인 쪽에서도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들, 점차 매도폭이 커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구간 쌍끌이 매도세로 집계되는 가운데 개인만 홀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 현재 관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소에서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두 종목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 개발원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잠시 좀 흔들림이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떠오르면서 200원 선 위쪽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해인이 마지막에 또 오르면서 거래 제한폭 오르는 8,320원 구간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인과 관련돼서 일신석재, 성신양회까지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났었죠. 키워드는 광산 개발입니다. 지질연구원에서 국내 광산 6곳에 대해서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리튬은 전기차에 리튬이온 전지에 쓰이는 굉장한 핵심 소재입니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소재에 대한 관심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리튬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세를 기록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리튬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리튬 광산이 정말 발견이 돼서 여기서 리튬을 계속 추출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공급성 호재가 되겠죠. 오늘은 광산 개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인은 건설기계 제조장비 임대업체를 하고 있는데 울진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과거에 울진에 몰리브덴 광산 채굴을 시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마찬가지로 두 종목 있습니다. CN플러스 그리고 수산 INT인데요. 먼저 CN플러스부터 체크해보시면 이 종목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동전주입니다. 오늘 656원 구간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시가총액은 45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CN플러스는 오늘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한림 해상풍력의 사업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 한림의 주민들의 개발사업 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CN플러스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오늘 CN플러스뿐 아니라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후장에서는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수산 INT고요. 이 종목이 오전장부터 거래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마감가는 14,550원 구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지금 생체 기반 인증 방식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각각의 방식들로 인증을 진행을 했어왔는데 이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 INT가 수혜주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유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하한가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에 있었던 종목들 몇 가지 더 급등 종목 체크해드리면요. 장중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가운데 코아스 이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릿수대 상승폭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 이 부분도 키포인트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함께 움직임을 흡수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키워드로 해서 센트럴모텍도 15% 정도 현재 구간 오르고 있는데요. 텍사스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 함께
벌써 주 후반으로 왔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도 거래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일단 양시장이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웅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아시아국 증시들은 어떤 흐름들 보였을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현재 구간 마감됐는데요.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0.01% 올랐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26,449엔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과 굉장히 일본 증시 흐름이 비슷했는데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보합권으로 내려앉았고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졌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다음 주에 있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엔달러 현상이 관측됐고 오늘 상방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오늘 또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하방도 일단은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방, 하방 모두 지지되면서 박스권 흐름으로 결국은 거래 마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중국 증시는 다시 플러스권 전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으로 3,164포인트 터치 중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마찬가지로 11,478포인트 정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강 후약으로 가나했더니 오장 진입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 폭이 크지 않게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굉장히 잔잔한 흐름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표에서 물가 지표 나와가지고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치였고요. 전월 대비로는 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거의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 신선 과일 같이 이렇게 필수적인 식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PPI 지수도 나왔는데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0.7%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 자체도 좀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오늘 혼조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쪽에서 움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 현재는 플러스권입니다. 21,446포인트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콩 증시도 변동성이 좀 있네요. 상승과 하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홍콩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글로벌 IB들의 분석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차이나 플레이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받는다는 점 특징으로 잡힙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0전 내렸습니다. 1245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하락하면서 개장을 했다가 중간에 잠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후에 하락 쪽으로 다시 나왔는데 제한적인 모습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마감가는 하락에서 1240원 선 여전히 박스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봤고요. 환율 시장 마감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래 들어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5.57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종가는 2365.10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장 직후 2377포인트까지 갔던 지수는 점차 탄력을 줄여나갔는데요. 2360선 강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 더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더니 오늘 오후 들어 2370선 구간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들어 탄력을 조금은 줄이면서 2365포인트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개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기관과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가운데 기관이 4,370억 가까이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뚜렷하게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개인 쪽에서 530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4,870억 가까이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기계 섹터가 1.6%대의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가 1.43%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메리츠 그룹주들이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2월달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그 뒤로 보험 섹터가 약 1%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뒤로 의료정비 섹터, 전기가스 섹터 역시 0.8%대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섹터가 0.9%대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 뒤로 운수창고 섹터가 0.54%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서비스 업종이 0.36% 내렸고요. 그 뒤로 종이목재 업종, 철강금속 업종 역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대체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대체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65,0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약 0.57% 하락하면서 86,800원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0.7%대의 탄력을 이어갔고요. 그 뒤로 삼성 SDI, LG화학 역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0.47% 가까이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0.8%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인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81만 1,000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아래쪽에 셀트리온 체크해보면 오늘 장 0.9%의 오름세로 16만 8,0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기아와 현대차 오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5%가량 상승하면서 16만 6,500원으로 강세 나타냈고요. 반면에 기아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0.5%가량 빠지면서 6만 3,9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 들어 탄력을 좀 더 줄였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0.5%가량 빠지면서 19만 4,0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카카오 역시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풍력 관련주인 브로드윈드가 오늘 1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신규 풍력타워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또 국내선 현대일렉트릭의 4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풍력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2% 이상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48,100원으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G2파워가 3% 가까이 상승했고요. SDN이 8.3%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풍력주 가운데 현대일렉트릭이 5% 가까이 상승하면서 41,150원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산퓨얼셀이 5.6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인 CS윈드 역시 약 10%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고요. 동국 SNC, 동국산업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경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여행객이 경유지 내에서 3일 또는 6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중국의 방역 강화 보복 조치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투자 심리가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먼저 항공주 가운데 티웨이 항공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4.6% 이상 하락하면서 2,685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진에어가 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가운데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4.2%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면세 섹터 내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710.82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초반에 714포인트 부근에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에 710포인트 선에서 강보합으로 계속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후반부대로 탄력을 키웠지만 조금 더 탄력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1포인트가량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이 샀습니다. 오늘 개인이 96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85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262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조금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도 가운데 오늘 대체로 오름세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만 하락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0.4%가량 하락하면서 11만 6천 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BM과 LNF는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LNF가 오늘장 1.67% 상승하면서 18만 8,6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가량 상승하면서 59,2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HLB가 약 1% 가까이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오늘 종가 31,700원 터치하면서 오름세로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1.8%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즈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인 에버소울이 구글 매출 순위 탑5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44,3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펄어비스는 0.5%대의 탄력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엔터 콘텐츠주들은 대체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1.6%가량 하락하면서 78,8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JYP 엔터가 66,000원으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닥 시장에선 보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내부 정보 접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체 인증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까지 내부 인증 방식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 LGU 플러스의 고객 정보 유출 소식까지 나오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가운데 수산 INT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4,550원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SGA 솔루션즈 그리고 K사인 역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을 줄이면서 음봉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생체인식 관련주로는 유니온 커뮤니티, 슈프리마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 광석을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울진이 리튬 광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면서 현재는 매장량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용 리튬을 이렇게 국내에서도 조달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장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주가 강세가 뚜렷했는데요. 오늘 해인과 일신석재가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자회사가 과거 울진에서 광산을 채굴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해인이 30%,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8,32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일신석재가 24% 이상 오르면서 1,355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18% 이상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에논 에너지, 세노텍 역시 일제히 강세로 마쳤고요. 세노텍이 11.7%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